우선 이 뉴스타파에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다는 게 또 참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저 뉴스타파 직원분 계신가요? 뉴스타파 관련된 분 계시죠? 뉴스타파도 인터넷 접속료를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 뉴스타파도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도록 해주는 컨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하나의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동영상을 삐졌고 뉴스타파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 동시 접속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상당한 접속 용량을 구매를 해야 지연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파 콘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고사 근데 뉴스타파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보는 분들도 인터넷에 접속이 우선 돼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 혹시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초고속 인터넷 집에 가정용 그 돈을 사. 자, 4만 원쯤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만 원 정도. 5만 원. 액수는 잘 아시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초당 몇 메가바이트가 지나가는지. 초당 10메가바이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초당 100메가바이트. 초당 1000메가바이트, 1000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초당 기가바이트. 혹시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초당 기가바이트. 100메가바이트. 100메가바이트 정도. 100메가바이트 이제 많이 빨렸었고 요즘 이제 망사업자들이 500메가, 1기가바이트 이제 한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100메가바이트 초당 100메가바이트거든요. 초당 100메가바이트 다 써보신 분 계세요? 초당 100메가바이트를 쓰면 얼마나 필요한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HD로 보려면 넷플릭스 HD 화질로 보려면 5메가바이트 정도 필요합니다. 초당 5메가바이트. 그게 뭐냐면 100메가바이트 선이 집에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들 디바이스 20개를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서로 다른 영화를 틀어놔도 볼 수 있는 속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20개를 다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만 그 실제로 100메가바이트면 넷플릭스 20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냐면 넷플릭스 서버가 여러분들의 망사업자 예를 들어서 SK브로드라면 SK브로드 데이터 센터에 딱 SK 그 넷플릭스 서버 거기 있으면 거기서부터 저기 집까지 집까지 또는 그 넷플릭스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데이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중간 이 지역 뭐랄까 큰 회선이 용량이 더 큰 회선이 이렇게 분배되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뭐 집에까지가 100메가바이트.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실제로 컨텐츠를 현재는 지금 넷플릭스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부터 컨텐츠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당 100메가바이트가 쫙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쓰시지 못합니다. 근데 대신 그걸 다 쓰시진 않아도 뭐 넷플릭스 하나 틀어놓고 한쪽은 뭐 네이버 틀어놓고 한쪽은 카카오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 네이버 카카오 트래픽은 저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특히 여러분들 망사업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망사업자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으면 또 상당히 100메가바이트 중에 초당 100메가바이트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을 또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왜 그러면 뉴스타파를 여기서 뉴스타파에서 강의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뉴스타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뭐 이런 걸 겁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방송이 장악되면서
그 독립된 방송을 해보겠다 하고 했는데 나와서 방송을 안 하셨죠. 방송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인터넷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뉴스타파 우리가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보면 방송이 아니죠. 그냥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 이제 인터넷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 세계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100만 명한테 자기의 주장, 내 주장을 펼치고 싶다,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요. 왜? 100만 명 전화를 하려도 다 전화비가 들고, 우표를 보내려도 우표값이 들고, 그리고 특히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전단으로 돌리다가 잡으면 또 맞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사람들 지나갈 때 전단 뿌리면 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경찰도 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우리가 헌법에는 보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그러면 그렇게 보장이 실질적으로 되느냐? 그렇게 수많은 100만 명한테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100만 명 모인 데가 전단을 뿌리려면 그런 보복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써있지만 실제 표현의 자유는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한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인터넷이 없었다면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터넷은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야, 너 그 말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가 돈은 안 되죠. 네가 하고 싶은 주장 마음대로 펼쳐. 말만 해놓고 사실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자기 주장 못 펴죠. 돈이 드니까. 근데 인터넷은 그 돈을 걱정하지 않고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바로 뉴스타파가 그런 거예요. 뉴스타파는 지금 망사업자 어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망사업자에게 월 나 보기엔 월 10GB 아니 월 1억 정도 내고 100GB 초당 100GB 그 정도 이제 선 같은 걸 이제 깔아놓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월 1억 절대로 안 낼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고요. 월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 뉴스타파의 모든 동영상을 원할 때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 이게 인터넷의 발명이에요, 발명. 인터넷이 문명사적으로 다른 기술과 다릅니다. 다른 기술들은 항상 기술은 그 선각자들이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만들게 되고 결국에 그 예술가들도 그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패트론이라고 하죠. 그 지원자가 있어야 되듯이 신기술은 항상 거기 투자하는 기업이나 정부가 있을 때 신기술이 발전이 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건 항상 만들어질 때마다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술을 가진 자들이 항상 기술 없는 사람들을 경쟁에서 도태시킬 수 있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기술이 나올 때마다 진보 세력은 항상 이거 기술의 발전은 막스 말에 따르면 기술이 발전하면 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기술이 지금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더 양극화로 만들고 양극화시키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달랐어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나오자마자 진보 세력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터넷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 95년도부터 인터넷을 보호하기 위한 그 소위 디지털 인권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오픈넷입니다. 예. 그러다가 2011년도까지는 인터넷에서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까지 벌어집니다. 그때는 왜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뭐 아시아 이런 쪽은 이제 80년대 상당히 많이 민주화가 됐죠. 근데 그런 혁명이 이제 중동 국가에서는 없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됐든 거기서 발현을 했죠. 물론 뭐 항상 그렇지만 뭐 항상 절반의 혁명이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도 87이 뭐 완전한 혁명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자스민 혁명은 그대로 의미가 있던 거고 그것의 매개체가 됐던 것이 인터넷이었다. 그것에 촉발하진 않아요.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터넷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겁니다. 자, 이제 왜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이게 연두색 공이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 개 중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은 한 사람이 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중간에 누군가의 뭐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빼뜨렸는데 방송신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취약성이 있습니다. 방송은 뭐 우리 최근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권력에 좀 취약한 모습 보여왔고 신문은 또 신문 나름대로 광고주에게 취약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신문은 항상 이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다수의 또는 권력자 또는 뭔가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이슈들을 다루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딴 사람들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리고 싶다. 이 중에 어떻게 하면은 직접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려면 중간에 이걸 거쳐가야 되고, 그죠? 여기도 양쪽 두 사람하고만 소통하죠. 여기는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학 정석 하시는 분들 다 6개면은 6 곱하기 6 빼기 1, 5 나누기 2. 그래서 15개의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가 서로 직접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1억 곱하기 1억 마이너스 1 나누기 2. 불가능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6개 연결하는데 지금 5번만 하면 되고 이건 6개 연결하는데 6번만 연결하면 되고 이 연결만 가지고도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각자가 서로 자기 메시지 보내고 자기 메시지 받을 욕심만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메시지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패킷 베이스드라고 얘기해요. 패킷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보를 다 쪼개가지고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에다가 수신지와 발신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패킷을 옆에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신지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이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직접 써면 되니까. 예, 두드리라고.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여기로 합시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패킷을 하나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신지를 보고, 나는 아니네? 그럼 옆으로 패스. 이 사람도 나는 아니네? 옆으로 패스. 그러면 전달되겠죠. 네. 또는 여기서도 이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데 패킷을 이 사람 보낼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보내죠. 그럼 이 사람은 봅니다. 수신자가 여기네? 여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인터넷은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사람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쓰는 단말들이죠. 모든 단말들이 각자 자기가 이웃한테 받은 데이터 패킷의 수신지를 보고 그 수신이 더 가까운 쪽으로 전달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로 하면 서로 이렇게 다 연결 안 돼도 이렇게 6개, 5개만 연결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와 소통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발명입니다, 이게 인터넷의 발명이고 특허도 낼 수 있었던 건데 다행히도 이게 미국 정부에서 개발한 기술이라서 특허를 안 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들불처럼 이제 퍼뜨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통신사업자 얘기하잖아요. 통신사업자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K 핸드폰 쓴다고 하시면은 SK에 전화를 하면은 SK망 내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SK 이용자가 LG와 LG 이용자 통화를 한다고 하면 SK 회사가 LG와 계약을 맺어서 SK, LG 두 회사가 SK 이용자와 LG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통신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게 이제 전화예요. 인터넷은 그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통신의 소비자이면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단계씩 좀 전진해 보자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느 한 회사가 이 연결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옆에 있는 단말로 전달해주는 이것만 책임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이미지, 저희 그 이미지를 있으면 띄워주려고 했는데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왜 마을에 불이 났어요? 저수지는 멀어. 집이 여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불 어떻게 끄나요? 쭉 줄 서가지고 양동이를 한쪽에서 퍼서 이렇게 하나씩 가죠. 인터넷은 그겁니다. 네. 인터넷은 결국 물론 이제 그 비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통신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 갈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약속, 즉 무료로 옆에서 받은 패킷을 다른 이웃에게 전달해준다. 그 약속을 이행해줘야만 결국에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포인트에서 포인트 B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www.다음.net를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보통 한 16개 라우터면은 다음까지 서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접속하시면 보통 한 32개의 단말을 거치면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말 중에 어떤 거는 여러분 망사업자 회사이고
어떤 거는 뭐 중소망사업자 회사기도 하고, 망사업자 단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해외 망사업자의 단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 업자들이 다 묵묵하게, 데이터 백여놨네? 옆으로 전다. 데이터 백여놨네? 옆으로 전다. 데이터 백여놨네? 옆으로 전다. 이게 지금 비사 속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실 때. 실제로 모든 단말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옆으로 전달하는 컴퓨터들을 우리가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단말기들은 라우터에 이렇게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우터가 인터넷과 접속할 때 라우터가 받은 패킷을 어떻게 그 주변, 이건 이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랜선 할 때 그 랜이 이제 이건데, 요거 하나가 랜이거든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지는 뭐 또 다른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뭐 필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라우터들이,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하나의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누가 저쪽에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쏩니다. 그럼 이 라우터가 그 착신지를 보고 종착지를 보고 여기로 주면은 여기 또 어디 딴 데로 갈 테고, 여기로 주면 또 어디 딴 데로 갈 테고, 여기로 주면은 이 라우터가 저기로 전달하겠구나. 그래서 여기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라우트가 뭡니까? 루트. 우리는 이제 루트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제 집배원들이 우편 배달할 때 이렇게 순로를 결정한다고 하죠. 그 순로를 결정한다고 해서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 라우터들이 다 엮여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랍니다. 이 글의 제목이 왜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하냐면, 결국에 인터넷은 어떤 한 사업자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은 항상 대문자 I로 쓰죠. I. 대문자 I. 요즘 이제 소문자 I로 써야 된다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자기네들마다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원래는 대문자 I로 썼습니다. 즉 뭐냐면 전 세계 인터넷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게, 단말들이 이 하나의 약속, 이웃한테 받은 패킷을 다른 이웃한테 전달해 준다는 그 약속을 가진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5G 폰 지금 사지 마세요. 5G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죠. 빠르다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유튜브 본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3개, 4개, 5개, 6개의 망사업자를 거쳐야 결국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있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 그거 하기 전에 더 기본적인 저희가 유튜브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튜브를 웹사이트 방문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실제로 방문하는 게 아닌 거요. 그거는 어떻게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거 무식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유튜브.com에서 그 동영상에 카피를 만들어서 카피를 실제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본다는 거는 난 보기만 했어. 아니에요. 카피가 실제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온 겁니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com에 동영상을 봤다는 거는 그 중간에 32개의 라우터를 거치는데, 그 중에 라우터 중에 몇 개는 한 대여섯 개 망사업자를 거쳐서, 망사업자의 라우터를 거쳐서만 이제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그 마지막 단, 바로 지금 이 서울 시내에서 5G 속도를 내는 단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거기서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5G로 속도를 높여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G 폰 지금 사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한국 5G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은 모두가 인터넷은 통신 서비스라는 거를 일종의 통신 서비스라는 걸 다 잘게 쪼개가지고 크라우드 소싱을 한 거죠. 통신 서비스?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당신 라우터도 하시고, 당신 라우터도 하시고, 당신 그 옆에 라우터가 전달한 패킷을 다른 이웃에게 전달만 해줘. 그리고 다른 라우터들이 전부 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통신료는 무료야. 이게 바로 인터넷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진행이 돼야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 중립성을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인터넷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이 곧 망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망 중립성입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그 라우터들이 이제 계속 라우터들에게 데이터 패킷을 보내주는데 갑자기 한두 군데에서 나는 바로 옆으로 보내는 건데도 난 그 돈을 받겠다. 근데 각 라우터는 어떤 라우터가 보낸 패킷을 옆으로 전달해야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초고속 인터넷을 구매했다는 건 아까 월 4만, 월 5만 원 구매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성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와 컴퓨터 연결성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관련된 모든 라우터들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전달하는 건 무조건 이웃에게 전달한다. 다른 이웃에게 전달한다.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조건을 달거나 비용을 부과하려고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이 시스템이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한 단말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단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죠. 다 공짜로 하기로 했는데 한쪽이 나는 거 돈을 받겠다 하거나 또는 나는 정적으로 진보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데도 자기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중간에 10번을 라우터 10개 거쳐간 메시지는 그 각 단말이 차지하는 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통행료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의 약속.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거. 그냥 너 그 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용 걱정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산을 하는 비용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사실 그 전에 그 비용 정산하느라고 그냥 인터넷을 그냥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중립성 하면은 데이터 컨텐츠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차별 금지 원칙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편협해집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차별 금지 원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건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 예. 뭐, 이 의자하고 저 의자하고 뭐,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똑같이 앉아줘야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물건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항상, 차별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물건을 차별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자유예요. 예. 근데 왜 데이터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 데이터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인터넷에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단말들이 스스로 다른 단말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해주기로 하고 이 모든 단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인터넷이 인터넷의 약속,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한다는 약속, 그것을 그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두가 정보 전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처럼 누군가 통신회사가 있어서 통신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는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통신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통신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면 전달해준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면 더 빨리 전달해준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왕중시장 얘기하면 가장 잘 알려진 이제 공식이 no fast lane, 특정 콘텐츠만 더 빨리 보내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no fast, no paid prioritization. 절대로 돈 받고 어떤 정보들은 어떤 콘텐츠들은 우선적으로 전달해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돈을 내지 않으면 전달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달을 데이터 전달에 금전적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 블락킹. 또 돈을 내지 않으면 속도를 줄인다. 트로틀링이라고 그러는데 트로틀.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액체가 지나가다가 좁아지면은 혼잡이 발생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데이터들이 지나가는 속도를 이제 줄이는 걸 이제 트로틀링이라고 하는데, 트로틀링 하면 안 된다. 이게 결국에 어떤 인터넷에 부과하려고 했던 어떤 새로운 원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원래 인터넷에 내재해 있던,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는 상부상조의 약속으로부터 다 도출되는, 버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 보면, 여기 이제, 경제학자들 논문 보면은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case where S is zero라고 해가지고 정보 전달료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망중립성을 말한다. 망중립성이 지켜지는 상황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인터넷의 모습입니다. 실제 인터넷 모습을 좀 뭐랄까 단순화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있고, 여기 이제 티어 3, SK, KT, SK, LG 플러스. KT가 조금 더 접근성이 높으니까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미국이고. 페이스북 서버 여기 있죠. 페이스북 서버에 방문을 하려면은, 페이스북 서버에, 결국에 이제 HTML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쪽 망사업자, 그쪽 지역 망사업자, 상위 망사업자, 최고 상위 망사업자, 최고 상위 망사업자, 지역 망사업자, 여러분들의 지역 망사업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왔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다 여기도 막 여기도 돈 내, 여기도 돈 주고 여기도 돈 주고 다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래 인터넷에 하려고 했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쓸 때 항상 통신료는 무료다라는. 그럼 통신료는 무료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돈은 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돈은 통신료가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료입니다. 접속료. 그래서 이용자죠. 이용자는 지역 망사업자한테 나는 인터넷을 어떤 속도로 쓰겠어 라고 해서 그 속도에 맞는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한테 인터넷을 팔았잖아요. 이 망사업자가. 인터넷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인터넷을 팔았다는 건 여기 전 세계 컴퓨터까지 다 전달하도록 자기가 또 다른 어떤 3자도 접속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와 접속하냐면 자기보다 상위 망사업자하고 접속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4만원, 5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거 다 모아서 여러분들도 다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러시아의 웹페이지는 러시아 웹페이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접속을 이 상위 망사업자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위 망사업자는 이 하위 망사업자들한테 또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망사업자, 하위 망사업자들의 고객들의 트래픽을 받아서 또 이 수많은 다른 컴퓨터,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또 지켜야 되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접속료를 또 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접속료를 내 가지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접속료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코리안 CP라고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가서 네이버 메일 확인하려는데 미국에서 네이버 메일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 쓰시겠어요? 또는 네이버 메일로 뭘 보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쓰시겠어요? 결국은 이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전 세계 컴퓨터 연결성을 전제로 하고 네이버를 쓰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도 네이버의 망사업자와 또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인터넷 접속을 우리나라 망사업자들로부터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속료만 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접속을 통해서 얼마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지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게 옳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여러분들 초고속 인터넷으로 데이터 얼마나 쓰는지 혹시 재보신 분 계세요? 100기가, 300기가. 여러분들 이동통신은 5기가만 해도 4만원, 5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죠? 초고속 인터넷은 얼마나 쓰시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100MB 선이잖아요. 초당 100MB, 초당. 그럼 100초는 1분도 안 되는 거죠.
아니 2분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100메가 10GB. 예. 그러니까 예. 1분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이 돼버리면 수 테라바이트 여러분들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내는 돈은 정해져 있죠. 통신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전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입장. 인터넷은 무료다. 이거는 여행하다 보면은 한국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게 되면은 막 초당 1,000원씩 2,000원씩 붙죠. 근데 그러다가 방랑자처럼 와이파이를 찾아서 다닙니다. 와이파이만 딱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오아시스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보이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든지, 예. 심지어는 영상으로까지 하는데도 다 무료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원래 인터넷은 그걸 무료로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인터넷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내야지.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낸다는 건 뭐와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책 많이 빌린다고 도서관에서 돈 받나요? 책을 한꺼번에 많이 빌리면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하니까 도서관에서 그건 맞겠죠. 또는 어떤 위로 도서관들은 책을 한꺼번에 많이 빌리면 돈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나는 도서관 매일 가서 한 권씩만 빌려요. 그러면 내가 한 권씩만 빌리면 나머지 책을 항상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쌓아놓고 많이 빌려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애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죠. 그 책 보고 싶다고. 네.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책을 많이 못 빌리게 하는 거지. 한 권씩만 빌리면은 이 사람처럼 한 권씩만 빌려서 보고 있으면 2권 다 보고 싶지만 내가 한 권만 보고 있어요. 그죠? 2권 다 보고 싶지만 한 권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 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책 어딨냐고 물어봐서 이 책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쓸 때 정해진 속도로만 인터넷을 쓰게 되면 타인에게 절대로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왜냐하면 지역 망사업자가 여러분한테 인터넷 팔았어요. 인터넷 팔았는데 10MB 선을 팔았어요. 그럼 5개 집에 한 집에 10MB 팔았으면 그 동네 집 5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네 입구에는 몇 메가바이트 선이 들어가야 될까요? 초당 50MB 선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0MB 선 파는 만큼 거기 10집 있으면 100MB, 5집 있으면 50MB 이렇게 선을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이걸로 10MB 선으로 텔레비전도 보고 디바이스도 하고 애들 디바이스도 시키고 여기서 아무리
한꺼번에 많이 쓰려고 해도 초당 10MB 속도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달에 100기가를 쓰건 1000기가를 쓰건 테라바이트 쓰건 이 다른 집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사업자들이 전에는 여러분들 집에 라우터, 그러니까 라우터 말고 그건 뭐죠? 공유기 달아가지고 뭐 디바이스를 더 많이 연결하게 되면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디바이스가 거기 100개가 달리건 200개가 달리건 그 들어오는 데이터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 100개랑 나눠 쓰든 10개랑 나눠 쓰든 이론적으로는 그 IP 하나당 256개 디바이스 연결할 수 있는데 200개 다 연결하든 한두 개 나눠서 쓰든 망사업자 관여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사례들 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단체 관광을 갔는데 경치 구경을 더 많이 한다고 여행사에서 돈을 더 받나요?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미지나 데이터를 보는 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뭔가 경치를 보는 거나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냥 빛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그 경치 구경했다고 그 경치가 닿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한 사람 보겠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쓰는 만큼 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렇다고 월세를 더 많이 내나요? 점포 한 개를 운영하는데 당신네 이제 손님이 2배로 늘었으니까 이제 점포 두 개 월세를 내라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빌딩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그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하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그런 온라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점포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든 건물주에게 특별히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뭔가 자기의 창의력으로 손님을 더 많이 끄는 그 업주에게 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비용을 많이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겠죠. 창의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거의 상권이 죽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건물주도 이제 자기 건물값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왜 인터넷이 무료다. 그러니까 전기도 내는 만큼 쓰는 만큼 내고 수도도 쓰는 만큼 내고 왜 인터넷은 쓰는 만큼 안 내나 항상 궁금해 하실 거예요. 쓰는 만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예는 여러분들 텔레비전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공중파. 텔레비전은 여러분들 집에서 10시간을 보건 100시간을 보건 TV 수신료 똑같이 내죠. 사실은 TV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중파만 그런 게 아니라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 TV. 여러분들 텔레비전 케이블 TV 어떤 채널 많이 본다고 뭐 돈 많이 냅니까?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라는 건 그 비트로 이루어진 어떤 시그널들입니다.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특정 전압과 특정 전위를 가진 전자기파. 근데 그거는 사실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그거를 어떤 한 업체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전달해 주기 위한 망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종량제로 쓰는 만큼 다 내라고 하면 다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와의 소통을 무료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서로 상부상조의 약속으로 서로의 데이터들을 전달해주면서 구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통신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상황이라기보다는 한국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의 구성 원리인 망중립성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 또는 무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큰 문제는 이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곳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법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법으로 망사업자들끼리 종량제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인터넷은 무료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종량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종량제 양에 따라서 돈을 내는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종량제를 법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망사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써보죠. 여기 이망사업자고 이망사업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고객들이 있겠죠. 이망사업자도 고객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인터넷 트래픽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용자가 저쪽 이용자한테 뭘 보낼 때도 있을 테니까. 또는 이 망사업자가 이 다른 망사업자한테 또 데이터를 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보냈는지 순발신자가 그 데이터 받은 쪽에 돈을 물어주는 겁니다. 돈을 왜 물어주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줘서 그 데이터를 네 고객들한테 전달해 주느라고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터넷의 원리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전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에게 네가 그 데이터 받으면 고객들한테 전달해 주느라고 수고하니까 내가 돈을 낼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카카오라고 생각해보세요. 카카오 서버. 카카오 서버를 카카오를 자기 고객으로 들여놓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다른 망사업자 고객들도 카카오에 접속할 거 아니에요. 접속한다는 뭡니까? 카카오 서버에서 이 망사업자 통해서 다른 망사업자에게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카카오를 호스트한 망사업자는 계속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킬러 컨텐츠를 호스트하게 되면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른 망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사업자 어떻게 하겠어요? 컨텐츠 회사들을, 좋은 컨텐츠 회사들을 자기 고객으로 삼는 것을 꺼려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망사업자들끼리 좋은 컨텐츠 회사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동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겠죠. 왜? 이 망사업자는 여태까지 이제 카카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했는데 카카오 게임 인터넷 접속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망사업자들 막 퍼줘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카카오에게 더 이상 카카오 때문에 자꾸 손해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해를 카카오로부터 받으려고 하겠죠. 인터넷 접속량을 더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접속료가 이렇게 비싸졌습니다.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여기 보면은 파리에서부터 암스테르담, 밀란 45센트 1메가바이트, 초당 1메가바이트 선을 받기 위한 접속료가 한 달에 45센트. 우리나라는 초당 1메가바이트가 3불 77센트. 대강 맞죠? 10메가바이트 선 들어오는데 37불이니까. 뭐 그렇게 단순 계산되진 않지만 어쨌든 러프하게 계산해보자면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망 이용료 논쟁인데요. 망 이용료라는 말 자체가 외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망 이용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 제공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망에 소속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용하니까 돈을 내고 누구는 제공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각 지역에 접속료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접속을 미국 현지에서 확보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서버까지 접근해, 그걸 탈게 라는 망사업자의 약속을 사고, 그럼 각자 이거를 이제 사기만 하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컨텐츠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약정한 속도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보내주면 내가 이걸 받아서 고객들에게 뿌리니까 페이스북이 우리 망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망 이용료를 페이스북한테서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뭐 페이스북에 돈을 내야 된다라거나 이게 또 유튜브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 망을 이용을 하니까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간에 있는 망사업자도 다 자기 망 이용해서 해주는 건데 여기는 바본가요? 여기는 돈 달라고 안 하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기서 그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인터넷 접속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접속 용량이 이용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기만 하다면 저 멀리 있는 이 지역의 망사업자들에게 이 컨텐츠를 보내준 회사가 또 돈을 내거나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뭐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한국 망사업자한테 가서 한 달 1GB 선 주세요. 그럼 거기다 깝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있죠. 인터넷에 들어왔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볼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뭐 러시아에서도 보고 아르헨티나에서 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망사업자가 네 동영상 사이트의 동영상을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보느라고 내 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너 돈을 내라 라고 러시아에서 저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제가 만든 동영상 사이트에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망사업자가 또 저한테 통신장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할 수나 있게 되나요? 뉴스타파 같은 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꼭 해외로 안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가 지금 KT로부터 전용 예산 받아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어떤 컨텐츠가 막 뉴스타파 동영상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LG U+ 이용자들 부산에 있는 LG U+ 이용자들 사이에서 뉴스타파 동영상 하나가 뉴스타파는 이제 SK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봤는데 그 동영상 하나가 부산에 있는 LG U+ 이용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LG U+가 SK한테 아니죠. LG U+가 뉴스타파한테 당신들 동영상을 내 고객들한테 전달하느라고 서비스를 했으니까 통신료를 내놔라. 망 이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뉴스타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뭔가를 올립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컨텐츠를 좋아할지 모른다.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망 이용료를 받기 시작하면 뭔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싸이 생각해요. 싸이 강남스타일 동영상 올렸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 10억 뷰 돌파했어요. 10억 뷰 돌파할 때마다 그 동영상 카피가 그 1GB 정도 되는 카피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인터넷이 아닌 방식으로 그거 다 전달하려고 했다면 수억 들었겠죠, 실제로. 근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게 다 공짜로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꿔서 그 지역 망사업자들이 러시아 망사업자가 손들고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너희 강남스타일 너무 좋아하니까 너희 동영상 나르느라고 나 손해를 봤어. 비용이 들었어. 그러면서 망 이용료를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은 싸이 같은 제2의 싸이, 제3의 싸이가 나오겠습니까? 그 동영상 올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망 이용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인터넷의 기본 구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 설명드리고요. 이건 이제 좀 원리적인 부분 설명드렸는데 간단한 거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 5집에 10MB씩 5집이면 이제 50MB만 들어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고 이렇게만 되면은 각자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쓰더라도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실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선을 포화 상태로 쓸 경우에 50MB가 필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집에 10MB씩을 팔아도 50MB 선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그 오버부킹, 합리적인 이 초과 세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30MB면은 이거를 5집에 어떻게 나눠주나?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들 언해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MB만 넣어도 잘 돌아갑니다. 왜? 5명이 다 동시에 인터넷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 많이 쓴다. 실제로 다 10MB 썼는데 10MB를 포화 상태로 쓴다. 그럼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10MB라고 사고서 돈을 받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지역선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들 모여 살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충분한 이 지역망은 충분한 그 회선 배급이 용량의 배급이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국내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SK 브로드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회선이 충분하게 깔려 있어서 그 망사업자 데이터 센터로부터 그 지역회선까지의 그 회선 용량이 충분해야 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이용자들이 해외 컨텐츠를 많이 쓰기도 하고 국내 컨텐츠 쓰기도 하겠죠. 그러면 해외 컨텐츠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해외 접속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국내 망사업자.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국내 망사업자고 이 해외 망사업자인데 국내 망사업자가 전에는 이 해외 접속 용량을 뭐 1 정도 확보를 했다면 국내 이용자들이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해외 콘텐츠를 더 많이 쓰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1.5, 2가 되는 해외 접속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외 접속량을 확보한다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접속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은 접속료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어요. 국내 망사업자들이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회선망이 아무리 좋아도 넷플릭스만 보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넘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브로드 이용자들이 지금 해외 접속 용량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이제 SK 브로드 밴드거든요. 그 3사 중에. 다른 거를 볼 때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는 상관없는데 넷플릭스만 보면은 속도가 팍 떨어지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는 속도가 빠르다가 해외 콘텐츠만 보려면은 넷플릭스 보면서 해외 콘텐츠 볼 때는 보면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충분한 해외 접속량을 구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미 뭐 조금 초과 판매하는 거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동시에 쓰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해외 콘텐츠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오버부킹은 괜찮다. 합리적인 오버부킹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럼 그걸 또 망사업자 보고 또 다 감당하라는 거 이것도 부당하지 않냐. 물론 원칙적으로는 망사업자 책임이에요. 왜? 망사업자는 10MB 선을 깔 때 10MB든 100MB든 그 속도로 전 세계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인터넷은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캐시 서버예요. 캐시 서버. 캐시 서버는 뭐냐면 특히 한국에서 캐시 서버가 아주 효율적인데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언어 장벽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한국 콘텐츠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들은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 콘텐츠를 볼 때는 해외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해외 접속을 통해서 아직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망사업자가 이 상위 망사업자한테 내는 접속료를 무지하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서버들을 실제로 KT 같은 경우에 구글한테 달라고 해서 깔고 SK도 달라고 해서 깔고 저기도 달라고 해서 깔고 LG 플러스 달라고 해서 깔고 자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기 캐시 서버를 달면 캐시 서버도 계속 컨텐츠가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 캐시 서버 있으면 페이스북 이제 한국 사람들 계정 데이터만 이제 여기 넣어놨겠죠. 그러면 뭐 포스팅 올릴 때마다 계속 바뀌겠죠. 그럼 바뀔 때는 여기에 있는 캐시 서버를 계속 바꿔줘야 되나요? 누군가 비행기 타고 와서 캐시 서버를 이렇게 바꿔주나요? 어떻게 하죠 이건? 자, 카피를 떠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이 카피를 떠서 갖다 놓는 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 아시면 천재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을 동시에 아무도 안 쓰는 때가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 이럴 때는 네트워크 자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때 새벽에 여기서부터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캐시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페이스북에 포스팅 딱 올렸는데 그거 당장 보려면은 아직 새벽에 안 왔으니까 그때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끌어오겠죠. 근데 하루가 지난 후에는 그 같은 데이터 카피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려면 여기서 데이터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서버? 이거 정말 윈윈이네. 그죠? 이 망사업자도 별로 돈 안 들이고 그 해외 콘텐츠와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콘텐츠 업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콘텐츠 업자도 해외 콘텐츠 업자도
저기까지 데이터가 가도록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 지역 망사업자한테 또 접속료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뭐 몇백억씩 내고 있는 돈을 해외 콘텐츠 접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내도 돼. 왜? 여기 가 있으니까. 예. 새벽에 이렇게 캐시 딜리버리 캐시 서버에 전달해주는 이건 이거 돈 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원이 남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는 건 거의 무료입니다. 더 넓은 파이프, 더 많은 접속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그 캐시 서버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런 윈윈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캐시 서버를 달아줄 테니까 돈을 내라. 한국 망사업자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자꾸 돈을 내라고 하고 지금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도 지금 캐시 서버를 이게 달아줄 캐시 서버가 이미 있어요. 그럼 SK 브로드밴드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SK 브로드밴드는 그 돈을 넷플릭스가 내면 주겠다는 거예요.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 돈을 받아야만 캐시 서버를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 이렇게 됐냐면 왜 망사업들이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 캐시 서버를 달아주면 자기가 피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KT라고 생각해보세요. KT가 페이스북 캐시 서버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SK 이용자, LG 이용자들도 페이스북 컨텐츠 보겠죠. 그러면은 페이스북 컨텐츠가 KT 거쳐서 SK, LG로 가겠죠. 그러면 발신자가 되는 거죠. 순발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LG U 플러스에 계속 LG하고 SK에 KT는 계속 돈을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의 법이 발신자 종량제라는 법이 얼마나 지금 인터넷 생태가 망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좀 길었는데 마치겠습니다. 네.